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퇴직의 김창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네. 퇴직했을 때 뭐 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 뭐 재취업을 하든가 창업하든가 놀든가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원한다는 얘기죠. 한 몇 프로 정도가 원할 것 같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지 않는 한 대부분이 원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부분 한 85% 정도가 네. 경제 활동을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만일 재취업이 안 됐어.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떠밀려서 재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 준비된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퇴직을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 그 행정직만 했어. 그럼 어떤 아이템을 권장하시겠습니까?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는 최소한 20년, 30년을 어떤 큰 조직에서 조직의 일원으로만 생존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홀로 독립적인 생존 역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큰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어서 능력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템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놀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간.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말 그대로 아이템과 그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역량, 기술, 경험, 자산이 어떤가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그쵸. 준비 제대로 해서 해라. 준비돼도 쉽지 않다. 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근데 지금 어차피 창업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떠밀려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다 생계가 창업이잖아요. 그게 재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창업은 평소에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가족은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제 창업에 나서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창업도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이 이제 그 창업의 적성이 맞는지 성격이 이제 대면 서비스 하는데 본인이 이제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창업에 다들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이제 오픈해 놓고 고객들이 이제 접객을 하다 보면 이제 불친절한 게 이제 몸에서 나오고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고 기존의 자영업자든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든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불편을 무엇을 줄여줄 수 있을까? 그게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안 됐다면 창업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퇴직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려고 하면 퇴직 전에 자기가 생활했던 거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을 뭐 관리하든가 뭐 임원으로 하든가 했을 때 자기 먼저 물을 빼고 간절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에 발을 디뎌서 힘든 것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제대로 해서 창업하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비하는 방법을 이 대답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평생을요 갑으로 쉽게 표현합니다. 갑으로 사셨어요. 창업은 1인이나 2인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을 중에서도 정말 을인데 30여 년을 갑으로 사셨어요. 생존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 속마음은 불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언어를 좀 순화해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순화된 표현으로 물빼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물이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을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을로 살아가는 과정을 겪지 않는 한 창업 세계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장님이 생각하시는 준비하는 방법은? 준비하는 방법은 이제 우선 자기한테 맞는 업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이제 기본 자질이라는 게 있잖아. 본인이 이제 기존 대기업에서 무엇을 했든 본인이 했던 거하고 이제 연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여기 한 10년 전에 그 이제 컨설팅 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대기업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프린터 그리고 이제 팩스 그리고 이제 또 복합기 같은 복사기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쭉 하시다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많이 했대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분이 퇴직을 해서 일식집을 차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요리학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칼 가지고 이제 초밥 만드는 거라든지 하면서 이제 손에 상처를 무지하게 입었더라고요. 칼에 비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이제 본인이 스시 전문점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왜냐면 일반적인 음식점 하나 해도 이렇게 기술만 배워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재료를 고를 수 있는 그 눈도 있어야 되고 고객을 대응하려는 어떤 그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손익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 기술만 배웠다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왕 하던 거를 차라리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일식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프린트거리라든지 복합기 중고품을 차라리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이렇게 수출하는 쪽에 그냥 연장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일식집을 안 차린 게 너무 잘했다. 이제 본인이 평소에 해왔던 거를 연장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인이 무엇을 잘했느냐 그걸 바탕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퇴직한 이후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